아이디 고미님께서 더빅스쿨 게시판에 금융공기업을 희망하는 공대생이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메카트로닉스 전공하셨고 학점은 3.5학점이시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 940점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자격증은 커말 1급, 한국사 1급 가지고 계시고 경력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경영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금융공기업 A, B 매치라고 하셨고요.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현재 2학년으로 내년부터 경영학 부전공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 공부 자격증이 CPA밖에 없는데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들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무엇을 해둬야 할까요? 방학 때 인턴을 하려 했는데 공고가 많지 않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공대 직무를 살려서 기술직으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의 경우 기계기사나 전기기사 등의 기사 자격이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문과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채용 공고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네요. 점점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금융공기업 희망하는 아이디 고민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아직 대학교 좀 2학년인데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고 또 고민도 좀 많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인 스펙 점검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스펙 점검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커말이라든지 한국사, 토익 등 이제 취업을 위한 준비들을 착실히 갖춰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곳이 이제 공공기관 그런 쪽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가산점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느냐 이 영역이 중요한데 일단 커말이나 한국사는 이미 챙기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로서 쿼터로 또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제대로 취업 준비만 한다면은 어떤 공공기관을 들어가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분이 스펙적인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분이 전공을 바꿔가지고 진로까지도 좀 약간 바꾸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공계열에서 이공계열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취업이 잘 안 되는 문과에서 취업이 잘 되는 이공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공계열에서 지금 문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단순히 좀 직무 어떤 전공을 살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할 사항들도 더 많이 짚어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인문 계열보다 사실은 이공 계열이 요즘 같은 때는 조금 더 취업하기 쉽다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이렇게 전공을 바꾸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공부 자체가 안 맞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해당 직군에서의 커리어를 좀 긴 호흡으로 보셨을 때 스페셜리스트로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사기업에서의 롤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취업은 하고 싶은데 내 전공으로 기술직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뭐랄까요, 막연한 생각이 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입장 정리를 하자는 입장을 이게 라임도 아닌데 말씀드리게 되네요.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입장 정리, 즉 금융공기업 취업에 올인해서 확실히 승부를 2, 3년 안에 보시던지 아니면 일반 공공기관의 사무행정직으로의 일반직으로의 어떤 확대까지 고려한 취업까지 할지 이 두 트랙으로 놓고 고민하는 것이 이분이 어쩌면 듣고 싶어 하실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저희는 근원적인 것도 같이 고민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분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끝내신 상황에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사연을 올리셨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기회비용이 너무 드는 거 아니냐? 기회비용까지 고려했다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땐 CPA 자격 올인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3학년이셨다면 이런 얘기 안 드리는데 아직 2학년, 아직 약 2년의 시간이 남았고 휴학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충분히 저라면 시도해 봄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같은 질문에 홍 반장님은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사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문계열이 더 낫습니다. 아닙니다. 이공계열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좀 정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이공계열로 있는 것이 그리고 취업까지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지 않고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내가 주전공을 살리지 않고 바꿔야만 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으로 가기 싫은 것이 기술직으로 가게 되면은 수도권 근무 힘들고 보통 지방에서 근무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뭐 공공기관, A매치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거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이제 순환 근무, 지방 근무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는 이공계로 이제 지원을 그러니까 전공을 삼았는데 이 전공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경영학을 살리셔가지고 뭐 취업을 한다. 뭐 일반적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직이라든지 경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신다면은 전공 공부의 그런 난이도가 높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금융공기업 A매치, B매치 이런 곳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여기에서의 전공 공부, 그런 필기를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도 결코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왜 내가 정말 바꿔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짚어보고 본인에게 보다 나은 그런 선택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인문 계열로 이렇게 원하시는 금융 공기업에 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CPA 얘기를 하셨는데 추천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이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연 주신 우리 고민님께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학업에 대한 어떤 이력적인 면에서의 어떤 걱정이라든지 앞으로가 내용이 좀 뭐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 것 같다면 저라면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서 아예 한번 올인을 해보시고 몇 개월간이라도 투자를 해보신 다음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막 뒤로 넘겨짚는 게 아니라 졸업 전까지 한번 긴 호흡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뭐 본인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안 되신다 할지라도 회계 관련된 어떤 최소한의 기본을 바탕으로 일반 공공기관에 사무행정직으로 일반직으로 지원하실 때에도 아무래도 경영학 필기 등에서 뭐 그렇게 해당 지식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정 수준에서 저는 공부를 해보는 것이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되는 이상 사기업 지원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과를 하시는 것도 아니신 상황에서 일정 수준 올인을 할 거면 제대로, 아닐 거면 조금 더 외연을 넓힌 공공기관 지원을 추천은 합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말에 반기를 들 수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 보고 계시죠. 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지금 너무 명확하게 본인이 입장을 정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 기준의 조언이니까요. 제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 아니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네, 그러면 홍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뭐 금융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CPA 자격증이 필수냐? 지금 이분이 갖추신 그런 스펙에다가 일반적인 그런 공공기관 준비하는 토익, 뭐 말하기 점수, 커말, 한국사 그리고 좀 추가한다면은 금융공기업에서 인턴 정도 한다면은 네. 꼭 CPA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취득해야만 금융공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CPA 자격증을 취득한다면은 굉장한 가산점, 메리트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공기업의 그런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 시험 뭐 1차 수준과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기도 하는 만큼 목표하는 것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아직 경영학으로 그 복수 전공을 하신 시작을 하신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런 그 가능성 그런 것도 체크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CPA 공부로 달려들었다. 그렇다가는 의외에 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제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선택들은 본인이 좀 신중하게 살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선택이 참 어렵긴 한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졸업 전까지.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분은 결국 전형별 대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매치 기업 중에 하나인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 일정 수준 면접까지 고려한 경험 선택 그리고 본인의 지원 동기를 좀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자격증 하나로 이게 무슨 암행어사 마패 같은 게 아닙니다. 짜자잔 합격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등업되셨습니다. 수준의 어떤 자격 고민이신 거니까 그 다음 스텝에서 꼭 필요한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전형별 대비, 필기면 필기, 서류면 서류, 면접, 특히 PT 면접 같은 것도 사실 계열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학 계열 분들이 대부분 PT 면접에서 약간 좀 주저하시는 경향들이 최근에 여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이거든요. 지금부터 남 앞에서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이러한 취업 준비와는 별개에 꼭 갖춰주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홍 반장님은 남은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 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일단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거기에 이제 열중을 하시는 것은 맞으나 너무 대학생활 자체를 금융공기업 취업에만 다 올인 이런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든지 면접에서 자신을 어필할 때 나의 역량이나 강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 뭐 경험사항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금융공기업 이제 CPA 공부만 하고 공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내 새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금융공기업 준비를 하면서도 어떤 대학 동아리 생활이라든지 학교 축제라든지 어떤 전공 프로그램에서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서 경험상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공기업 취업에만 너무 이제 한정되어 가지고 뭐 학점 같은 것도 다 내팽겨치고 대학 시절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소소한 즐거움들까지 다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아이디
되게 신기하네요. 33S 별표 4개 님이 네.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대기업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데 보강해야 하는 스펙이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볼게요. 인서울 4년제 법학 전공이시고요. 3.5학점, 토익은 955, 오픽은 AL, 커말 2급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고요. 준공기업 교육 기획 직무 3개월 하셨습니다. 계획은 인턴 등의 경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입사 희망 회사나 직무는 대기업, 중견기업, 해외 영업 또는 해외 사업 기획 쪽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보강해야 하는 스펙, 경력 사항 말고 더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법학과를 전공하고 해외 영업과 해외 사업 쪽에 분야를 좀 희망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좀 스펙을 점검해 보려고 해요, 홍 반장님. 네, 뭐 제가 앞서 하고 싶은 말 부분을 좀 자세히 적어달라 했었는데 바로 이분과 같은 케이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뭐 이분 스펙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학점은 뭐 평이하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토익 그런 말하기 점수가 굉장히 높다. 외국어에 있어서는 좀 강점을 가지신 분 같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좀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해외 영업이나 사업 이런 쪽을 희망을 하는가? 뭐 1차원적인 접근으로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해외 영업이나 해외 사업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만 그 접근을 하시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채용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더군다나 더욱 TO가 적은 이런 해외 영업 또는 사업 기획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중고 신입도 많고 경력자들이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 이거 하나만을 무기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셨다가는 취업 준비가 좀 기약 없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준공기업, 즉 공공기관에서 이제 어떤 인턴이겠죠. 교육기획직무 3개월을 지금 뭐 정규직인지 혹은 뭐 인턴인지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그 커말까지 갖추시고 이런 그 관련된 경험까지 있는 분이 공공기관 쪽은 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코치님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본인이 인턴 등의 경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해외 영업과 해외 사업 기획과 관련된 인턴이나 근무 경험이 더 필요로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쪽 분야, 즉 해외 영업과 해외 사업 기획 쪽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설적으로 갖춰야 될 무역 관련 기본 지식이라든지 특정한 섹터의 그 국가, 특정 지역의 국가에 대한 이해도 어떤 뭐 지역학적인 이해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당 권역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학부생 중에 지원을 하거든요. 대부분 특정 국가의 어문 계열 지원자들도 석사, 학사 가리지 않고 지원들을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과의 어떤 차별화를 생각했을 때 본인만의 차별화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에도 이 직무 선택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부터라도 관련된 노력과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직무 관련된 정보와 인사이트를 자료라든지 혹은 직무 부트 캠프 등을 비롯한 여러 뭐 교내 혹은 학교 외의 여러 교육기관들에서 직무 현직자와의 대화 혹은 뭐 서울시나 경기도의 각종 일자리 카페에서도 무료로 해당 직무를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보를 취합을 하신 거라면 다행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모습만 봤을 땐 하고 싶은 말에 그러한 내용이 빠진 걸 보아선 아직 접하시진 않은 듯하니 그런 정보를 한번 접해보시고 다시 한번 직무 세팅 혹은 해외 영업 안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강점을 좀 구체화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이 지금 말해주신 게 대기업 면접에서 자꾸 떨어진다고 했어요. 혹시 조금 더 보완해야 하는 스펙이 있을까요? 사실 뭐 면접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서류 전형까지는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와 이제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 뭐 스펙적인 부분에서 크리티컬한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면접에서 이제 나의 역량이라든지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답변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면접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차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이라든지 해외 산업 등 직무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곳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기업체에서도 열리고 있고요. 한국무역협회라든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은 곳은 일단 성격 자체가 그런 무역 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떤 국가에 대한 경제, 사회,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지원자들이 지원한다라는 것은 나도 이러한 지원자들에게 밀리지 않을 수준의 그런 준비는 되어야 된다. 좀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특정
그 특정 국가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조사하는 준비, 그리고 내가 해당 지원하는 회사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사업을 해외에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성공시킬 것인지 이런 전략까지도 준비를 하셔야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자는 아닐지라도 어떤 특정한 자격증은 없을지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차코치님도 면접 대비법 조언해 주시죠. 네, 사실 면접이라는 건 한두 가지 스펙이나 조건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효과적인 답을 못한 게 쌓여서 결과가 안 좋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중공기업 교육기획을 3개월이나 하셨는데 왜 굳이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세요? 그 중공기업에선 취업을 하실 생각이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에 내가 정말 없었다. 지나친 솔직한 답변. 혹은 본인이 좋은 기회에서 한 거지 큰 뜻은 없고 큰 뜻은 바로 너. 이러면서 그 특정 대기업을 언급하거나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접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본인이 생각하는 해외 영업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 나왔는데 해외에서 영업하는 게 해외 영업. 이렇게 1차원적인 답을 했거나 혹은 특정 지역의 국가에 내 거래선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설득을 해오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성의 멘트를 남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해외 영업이라는 건 영업 본연의 역할로서의 마케터적인 기질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에 보고하는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 테이킹의 역할이 좀 더 큽니다. 국내에 제조한 상품을 해외로 보내는, 그 배로 보내는 일을 우리가 홀세일, 선적이라고 합니다. 이 선적부터 리테일,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홀세일과 리테일의 스톡 관리, 이 재고 관리도 사실 해외 영업 담당자에게 일정 수준 필요할 텐데요. 본인이 숫자를 만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걸 관리하는 생산법인 그리고 현지 지사의 직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약 1분간 얘기해서 헷갈리셨죠? 결론은 이러한 식의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조금은 숙지한 채 답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즉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 매우 훌륭한 친구입니다. 근데 조금 디테일이 필요했다 이거죠.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직무까지 공부를 했는데 사실 TO가 좀 많으면 가능성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원하시는 해외 영업이나 사업 부문이 TO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지원 확장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인문계열 여러분들이 결코 지원을 포기하셔서는 안 되는 은행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의 그런 여러 직무 같은 경우에도 기업금융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무역과 관련된 그런 무역금융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내가 어떤 특정한 산업이라든지 그런 상품 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지식들을 살려가지고 내가 이런 지식으로 기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하는데 그런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활용하겠다. 이런 식의 답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은행의 기업금융 직무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지금 법학이셔가지고 법학은 어떻게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법학도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기관의 단일 전공이나 통합 전공이나 필기 전형에서 법학을 보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서는 법학을 전공 시험으로서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지원을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로펌의 사무직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로펌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한 여기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러한 어학 점수, 어학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에게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분은 영어를 살리자 아니면 경력을 살리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를 살리실 거라면 영어를 베이스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의 취업도 일정 부분 고려해야겠습니다. 영문 레주메를 쓰는 게 두려우시다고요? 그것도 공부하셔야죠. 그거를 못하면 또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네. 너무 이렇게 내 위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벌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과 변화에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준공기업 근무 경험 3개월을 가산점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각종 시도 지자체, 철도공사 등에서 해외 수주 사업을 하는 곳들의 TFT로도 나중에 갈 수 있으니까 경영 지원부터 일반 사무행정직으로의 지원 후에 어느 정도 1, 2년 정도의 업무를 거치신 후에 좀 더 본인의 갈고 닦은 영어 실력을 마음껏 프레젠테이션으로 뽐내주실 수 있는 본인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마무리가 되어서 죄송한데 사람 일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질문 남았습니다. 또 있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전공이 아닌 분야를 지원을 한다면 기억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쌤? 네, 사실 뭐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즉 내가 뽑히기 위해서는 뽑힐 만한 이유, 나의 역량이나 강점 등을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공을 살리지 않고 지원하는 분들이 나의 강점을 뭐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은 법학과를 전공을 하셨고 어떤 회계나 재무 관련 자격증이 보이지 않는데, 회계나 그 재무직으로 지원을 하면서 내가 회계 재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췄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나의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나 재무, 그런 경영학을 전공을 하면서 학점도 굉장히 우수하고 혹은 CPA나 이런 전문 자격증 등을 공부를 했거나 혹은 취득을 했거나 이런 경쟁자가 옆에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도 정량적인 부분에서 비교가 되고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필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어떤 나의 역량이라든지 강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그런 역량이나 강점을 어필하시지 말고요. 정성적으로 비교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량적으로 누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공자들이 전공이 아닌 부분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내가 다른 전공이나 경력자 혹은 전문 자격증 등을 가진 사람들과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과는 좀 차원 그 방향이 다른 그런 결의 역량을 어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법학과 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얘기하는데 혹시 이거 편견인가요? 아닙니다. 편견은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전같이 뭐 변호사분들이 국내 기업으로의 취업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법학과를 마치시면 일반 기업체 법무팀으로의 취업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혹은 이제 대관 업무라고 해서 특정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무슨 제약회사나 주류회사, 홈쇼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 사람들을 만나고 법률에 대한 세미나나 포럼에 참여를 하려면 법학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법무팀이 필요했던 건데요. 그런 길들이 점차 주니까 아무래도 총무직이나 인사직으로 혹은 경영 지원직으로 외연을 넓히려다 보니 본인의 전공과 취업을 위한 직무에 필요한 전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의 경우도 그래서 아예 탈전공을 하려고 이렇게 해외 영업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해외 영업 현직자분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UX를 알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겠죠. 구글 맥해서 해외 영업 현직자 하면 무역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멘트를 듣고 맞아, 무역 지식이 중요해. 나는 무역 지식에 필요한 유가 환율 지식을 익히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자소서에 적으면 면접 때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원달러 대비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소 긴장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곤란하고요. 그런 지식을 보라는 이유, 지표를 보라는 이유는 주어진 정보를 보고 빠르게 그 의미를 캐치해서 일정 수준 보고를 하고 페이퍼 워크를 하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강점을 무역 지식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일정 수준에서 본인이 주어진 정보들의 데이터의 추이를 보고 맥락의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본인의 강점으로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법대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같이 결합한다면 좋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아주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일단 나의 그런 그 탈전공을 함에 있어서 너무 선택에 좀 제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취업이 어렵더라도 지금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뭐 반 이상,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충분히 남아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많이 지원을 해봐야 나의 그런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목표로 하던 곳이 안 됐을 경우에는 플랜 B도 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코치님도 조언해 주시죠. 네, 해외 영업 미래 본인의 직무입니다. 힘을 내셔서 잘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들 저희의 조언과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